그때 그 속에 한 3일 살았어. 그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죽은 어머니를 총으로 쏴버렸어. 그때 쏴버렸어. 그런 덕분 저런 거 이런 좋은 세상을 보고 우리가 오래 사니까 뭐냐 간 사람들만 좀 억울하게 가버렸지. 어머니도 갔지, 오빠도 갔지. 나가 그냥 좀잘 놈 애쓰게 하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꿋꿋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누개가 뭐에 너굴런 말 걸어도 겉사거지는 논영량양 곡질하란 거요 뭐야. 복지도 모르구나. 경험은 좀 속이 시원해요. 너녕 난영 둘이 등실 놀고요. 낮에 나 밤에 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오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오는 새는 이미 이려서 운다. 나냐 둘이 둥실러 밤이 낮이 나 참사랑이로구나.
객석을 찾은 관객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TB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재의 사회를 보게 된 변형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추웠던, 칼바람이 불었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바로 광화문 광장에서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구호로 문화재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몰래 그야말로 마치 숨빗소리처럼 들었던 집안의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지는 것이거나 쉬쉬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받는 그런 선언을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왔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 학생들한테 정말 저도 50여 년을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쌍욕을 퍼붓는 걸 보면서 너무 우라가 치밀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용기를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역사는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죠. 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때 그 마음 아픔, 결의 또는 우리의 의지 더하기 희망이라는 말도 함께 넣어서 문화제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때는 그래도 광화문 광장에서 했었는데 언젠가는 곧 끝이 나야만 하는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하면서 객석에 유가족들 그리고 관계자분들만 거리두기를 한 채 지금 앉아 계시고요. 저희가 실내에서, 근데 사실은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야외였으면 지금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내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북구민회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무엇보다 먼저 영상을 통해 보신 4.3 유족 할머니가 부른 그 제주민요 너영나영이라는 제주민요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너랑 나랑, 너하고 나하고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제주의 아픔을 우리 이곳 서울에서 또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이 이제 너랑 나랑 함께 그 다음의 것, 특별법 개정 이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복권되어야 될 수많은 명예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 함께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무대를 열어주신 6.15 시민합창단 분들 역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사실은 이 준비 전에 우리가 리허설을 하면서 6.15 시민합창단인데 대부분 6.15 합창단으로 알고 계신다며 우리는 꼭 6.15 시민합창단으로 불러드릴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제 원고에 6.15 합창단이라고 써있네요. 6.15 시민합창단이 맞습니다. 제주 4.3을 대표하는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불러주셔서 제주 4.3 제73주년 문화제 꽃보다 아름다운 동행, 정말 어울리는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많은 가수분들 또한 되게 벅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출연해 주신 어떤 분께 여쭤봤는데 올해 들어 처음 무대에 서신대요. 코로나 때문에 무대를 통해서 그 관객들과 만나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지만 올해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함께 끝까지 기운내서 이 문화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민중가요 밴드 꽃다지입니다. 함께 하시죠.
될 수가 없어. 마음만 아프다면 차라리 그렇게 살라고. 어떤 이는 말하지 용기를 잃지 말라고. 언젠가 힘이 될 수 있으니 그 눈을 감지 말라고 하네. 어떤 이는 말하지 용기를 잃지 말라고. 언젠가 힘이 될 수 있으니 그 눈을 감지 말라고 하네. 그 비대면인 거 다 아니까 혹시 박수를 안 치셔도 되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희는 꽃다지라고 합니다. 제주 4.3 73주기를 맞이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거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 세심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노래를 세 곡을 부를 건데요. 산업재해로 숨진 분들과 그 다음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서 노래 세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험한 일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만든 그런 무리들에게 절퇴를 내리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누군가의 목숨을 제물로 태우며 살아가는 세상을 야만이란 말하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네, 이제가 시작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가 폭력과 또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진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억하면서 함께 행동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 당부 부르면서 네, 물러가겠습니다. 아, 이게 박수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엔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했지.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점점 늙어간다 해도 우리 가슴 속 깊이 서려 있는 노래 잊지 말게.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잊지 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족 분들이 계시니까 저보다도 훨씬 연배가 많은 어르신들도 와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무감각해지기로 결심하거나 귀찮아지는 게 많거나 화도 덜 나고 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근데 그때 꽃다지에 바로 마지막 불렀던 당부란 노래를 들었을 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어른 세대처럼 나도 어른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꽃다지의 이 마지막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혹시 오늘 노래 처음 들으시거나 들어보니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인터넷에서 꽃다지를 찾아보시면 물론 꽃집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만 그 꽃다지라는 노래하는 친구들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부르고 그 해고된 노동자들 또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이야기마당을 펼쳐볼까 하는데요. 정식 명칭이 무척이나 깁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신 분입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정현숙 이사장을 모시고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뭔가 방역을 위한 다양한 것들은 이 판에 의해서 막히겠지만 마음은 안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소회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4.3 특별법 이 법률 명칭이 너무 길어서 저도 그냥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도 넘었는데 사실 그때도 법률이 아주 힘겹게 태어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특히 4.3 사건 정말 사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모든 비극이 압축되어 있는 그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거든요. 그런데 그 희생자들의 인권 신장과 명예회복을 한다는 법률이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다시 고쳐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게 이번에 올해 드디어 20여 년 만에 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과라고 할까요? 개정안에 네.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이제 변호사거든요. 예, 가장 의미가 깊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사실 희생자고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지러운 해방 이후 6.25 그 와중에서 사실은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사실 재판 기록도 없거든요. 그런 그런 재판을 받고 그냥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게 끌려가서 수용되고 목숨을 잃고 범죄자, 국가가 범죄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말 못하고 그 자손들이나 가족들은 연좌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 법률을 통해서 개정 법률을 통해서 그분들이 특별 재심이나 재심에 쉽게
접근해서 이제 다 무죄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말로 명예회복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자의 낙인을 벗게 된 거가 하나 있고요. 약간 미흡하지만 사실 국가폭력이다라고 하거나 과거사 문제가 되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사과하고 그리고 그 희생되신 분들에게 적정한 예우와 배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과는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예산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걸로 지금도 사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시는 희생자, 유족분들에게 국가가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 특별법으로 참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가 그때 국가를 대신해서 정부가 사과를 한다. 네. 라는 건 굉장히 벅차지만 그런데 사과 받았다고 해서 범죄자인 상태 또는 여전히 숨기는 상태 혹은 사실은 당시에 그 무참히 죽음을 당한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홀로 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라는 사실은 척박한 환경에서 어린 나이에 홀로 되었을 때 주위에서 많이들 도와주셨겠지만 좀 여유롭게 혹은 먹고 살만하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이를테면 명예를 지나서 실효적으로 피해자에게 네, 도움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로는 굉장히 예, 크지요. 예, 네. 굉장히 벅찬 일인 것 같고 예, 오늘 아침에 그 비가 많이 오는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추념식을 서울에 제주에서도 물론 하지만 서울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유족으로 나오신 분께서 저도 참 놀랐는데 그 아버님이 12살 때 할아버지 백부가 이제 다 돌아가셨대. 4.3 때 학살돼서. 그런데 이게 정말 슬픈 게요. 그 연자제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본인이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사실 저희가 이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유족들이나 뭐 제주도민께서 올라오셔서 제주 그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삭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셨거든요. 그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고 어머니한테 묻고 그러면서 선조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슬픈 그 이야기들을 알게 됐다는 거. 이게 정말 사실 충격적이고 지금도 사실 4.3이 뭔지를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고요. 정작 본인들이 그런 피해 그 입은 당사자들인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실질적인 피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그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서울에서 살고 계신 유족들이나 또는 위원회 네. 그 임원 그 위원회 함께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정말 그 작년 이게 사실 뭐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특별법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서 2017년에도 한번 발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제주 4.3 70주년이니까 2018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꼭 특별법 개정을 우리가 이뤄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실 이게 뭐 여당 야당 다 맞아야 되고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또 호응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실 몇 년간 아까 저희가 우여곡절 이랬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지지부진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그 제주도민 여러분 유족회 중심으로 열심히 하셨고 뭐 그런데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뭐 몇십 년 전 기억인데 제가 이제 제주도라는 곳을 처음 가서 그때 이제 뭐 4.3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신 해녀 할머니들에 관한 다큐를 찍는 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되게 이렇게 새파라던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 스태프들이 우르르 오늘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밤에. 왜냐면 전부 다 제사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송구스럽습니다. 마치 괴담처럼 무언가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상하잖아요. 한 동네 사람들 제사가 네. 한날 한시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엄청난 비극인데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몰래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괴담 같거나 이랬던 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 이제는 명백하게 명예회복과 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네. 대한 고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안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 3cm씩 전진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 끝으로 4.3 특별법 개정을 지켜보셨던 유족들이나 혹은 그것을 함께 하셨던 국민들에게 그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뭐 법률한 내용은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그 법률가예요. 20년 전에 법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20년 후에 그 법이 개정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민법, 뭐 형법 이런 거는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거 조금 불편해 이렇게 하면은 많이 고쳐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한 시기에 지금 나하고도 관계가 없는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 이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배울 것을 배우자라고 만든 게 과거사 정리법이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4.3 특별법이거든요. 이거 뭐 한번 만들어갖고 대충 뭐 이렇게 피해자 예우해줬고 진상규명했으면 그만 끝나지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꽃다지 노래에서 저도 들으면서 가사 중에 용기를 잃지 말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과거사지만 진실을 밝히고 그 속에서 정말 힘들었고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주자. 이건 정말 선한 마음이고 용기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사회가 이 일을 해놨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을 조금씩 보태서 이 일을 해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특별히 이 일에 같이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일의 당사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민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하고 또 앞으로 이게 우리 과거사에 있어서 모범의 사례로서 잘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과 응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정현순 이사장님과 그리고 함께 하셔서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죠. 감사합니다. 이거 텔레비예요? 지금 나 할아버지 4.3에 그거 녹화하고 있어. 봐라. 사랑한다. 지혜야 있잖아. 그 4.3에 대한 특별법을 이번에 이제 해제를 했거든. 했으니까 너네들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아마. 서울에 있는 우리 딸들 이제 경춘이 이제 어머니가 열심히 이 4.3에 맨날 다니면서 말하니까 너네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 걸 지금 몰랐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열심히 다닌 보람으로 이제 특별법도 개정이 됐고 좋은 소식이 살다 보니까 와시나 너네도 모든 사람들 신디 이러이러한 말이라도 이해가 가게 잘 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절대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산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떳떳이 다닐 수가 있다. 이번 4.3이 돌아오는데 그 4.3 방송하는 것도 잘 보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다가 이제야 기쁨을 맞이하는구나. 지금이야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알았지? 안녕. 아들들아, 제주도 특별법 4.3 특별법 통과된 거 알지? 우리 다 같이 기뻐해 주게. 4.3 특별법이 이렇게 개정되니까 우리도 아주 잘 살아보고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서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윤실아, 사위 박서방 4.3 특별법이 됐으니까 이제 노래 부르러도 서울로도 갈 거고 4월 10날도 갈 거니까
꼭 TV 보기 바란다. 박서방도 꼭 봐주고 윤실이도 꼭 봐줘다오. 유족으로서 너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21년 만에 특별법 개정으로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신 영혼을 조금이나마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나라에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4.3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니 이제 마음고생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3 할머니 할아버지 화이팅!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내세요. 4.3 특별 개정안 축하합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산에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리면 들판은 붉게 붉게 꽃이 핀다. 그 4.3 유족들이시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밝은 영상 처음 보는데 그래서 더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하나 개정하는 것, 명예 회복 하나 하는 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 짓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바로 화면으로 보셨던 이 유족분들, 그러니까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4.3 평화재단으로부터 최근 감사패를 받으신 1호 제주 명예도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두 번째 이야기 손님이십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기사를 보니까 4.3의 은인이란 제목도 있더라고요. 네. 뭐 과하다면 과한 제목인데 과분하죠. 예.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은인이란 얘기 들으시고 명예도민이라는 얘기까지 들으십니까? 제주 4.3 특별법이 2000년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제주도 사람들은 다 아는 비극적인 이 제주 4.3 사건을 육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주 도민들께서 98년도에 아마 97년이죠. 그러니까 이 대선 직전에 최초로 정권 교체를 국민의 손으로 김대중 후보를 통해서 이룩하기 직전에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김대중 후보가 새정치국민회의,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이죠. 그때 당 총재였을 때 제주 4.3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를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에 임명을 해주셨어요. 아마 판사 출신 법률가니까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우선 육지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에 분통이 터지고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알릴 수가 없고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치권 그 당시 김대중 총재는 보수 언론과 그 당시의 정치 권력이 좀 색깔칠을 많이 해놓은 그런 입장이어서 이 제주 4.3 문제를 직접 떠안는 시기가 곤란한 제가 눈치를 봤더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판사 출신 보고 빨갱이라고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이건 내가 직접 들어주고 떠안지 않으면 안 될 숙제구나. 이렇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이 판사 출신은 이 증거를 중요시하거든요. 내 말이 아무리 나는 당연한데 남이 몰라줘서 억울하더라도 내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나는 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실을 움켜쥐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선 공청회를 막 열었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4.3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주제를 하다 보니까 방청석에 제주 희생자 유족분들이 앉으시기
전에 이미 앞줄은 이 군경 미망인 유족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오셨어요. 왜 이런 주제로 하느냐, 공청회를 하느냐? 이 군경 유가족 미망인이 더 억울하다.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 이런 식으로 막 시위를 아예 소복 단장을 해서 이제 하시려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첫 발부터 대단히 힘든 그런 그 뭔가를 넘어서야 된다는 걸 딱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공청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이제 증거를 찾아 나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 제주 도민일보 기자 김종민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증거를 찾아 나섰는데 자기가 돌아다니니까 기록 접근에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럼 제가 같이 가자. 이래서 이 정부 기록 문서 보존소를 찾아서 대전도 가고 이제 부산도 가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여름날 그 수영인 명부가 발굴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부정했던,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무도 말하지 마라. 제주도 가면 이 제주 방언에 소슴 굳지 마라 이런데 어른들께서 제주 4.3을 소섬이라고 하시고 굳지 마라 그러면 말하지 마라. 말 안 하니까 잊어버리고 모르게 되잖아요. 한만 남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잖아요, 억울함을. 그런 세월로 지내다가 이제 그런 이 수영인 명부라는 걸 발굴을 하고 보니 저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되겠구나. 이걸로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제주도민은 이미 진실 발견을 다 했어요. 제주도 의회에서 유족들에게 신고도 받고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정부가 부정을 하니까 제가 힌트를 얻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진상을 규명해다오 하면은 정부가 그 진실을 다 발견해 놓으면 나중에 정부가 부정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국무총리가 김종필이었어요. 정말 옛날 같네요. 99년도에. 네. 김종필 국무총리는 누굽니까? 공화당을 만들었고, 그죠? 네. 박정희 시대에 주름을 잡았고, 박정희 시대에 4.3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순 반란도 다 알았어요. 4.3과 여순 반란 다 비슷한 겁니다. 특히 5.18 다 비슷한 거예요. 광주 5.18 다 비슷한 국가 폭력이에요. 근데 이 군인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제가 사과하라, 제주 4.3을 가지고 떠들면 어떤 반응일까? 저는 대단히 궁금하고 이 사람이 인정을 하면은 이 군인들의 분위기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제가 벌인 거죠. 그때 99년도에 가을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신청을 해서 오로지 모든 시간을 제주 4.3 스토리텔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님과 4.3과의 인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용히 하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대사에서 유교 사변 다음으로 비참한 사건인 제주 4.3을 우리는 적어도 저절로 잊혀지도록 의도하고 있거나 전설이 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영. 우리에게도 제주 4.3의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모르던 아들은 무죄 선고받은 오늘이 아버지의 제삿날이라며 감격스러워합니다. 네. 사실 저희 아버님이 1930년생 평안북도 출생이세요. 네. 그래서 18살에 서울로 피난을 이제 서울로 내려오셨다가 어느 날 평안도 젊은 애들 다 모여 그래서 강제로 네네. 어딘가에 갔다가 아버지는 이제 하루 만에 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냥 쫓겨나듯 거기를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급하게 군사훈련을 받아서 제주도로 갔다더라 라는 얘기를 한 3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4.3 문화재 사회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그야말로 몇십 년 만에 하시면서 내가 그때 아프지 않고 그곳에 있어서 제주에 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 거고 네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냐. 그러니 내가 그때 아팠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이 불행과 비극을 자초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고향 얘기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건 없지만 대구가 고향인 추미애 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추미애에게 있어서 4.3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법조인이거나 정치인 말고. 4.3을 저는 몰랐죠. 아는 순간 좀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내가 상당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또 세상 일에 판사라는 사람이 세상 일에 관심을 끊어놓고 법전만 보는 엘리트인 걸 저는 거부했거든요. 나름 신문도 열심히 보고 역사 공부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 엄청난 많은 양민이 죽었는데 나름 인권에 관심 있다고 자부해온 내가 몰랐다. 왜 몰랐을까? 아, 모르게 만들었구나 하는 순간 무식한 것, 무지한 것도 불의에 편드는 것이다. 그런 창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내 의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날 이제는 작고를 하셨는데 이 제주 4.3은 1954년까지 예비 검소까지 지속됩니다. 48년 4.3 이후에 50년 6.25 전쟁이 터졌고 그때 이 4.3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거나 육지 형무소에 가둬놨던 분들이 혹시나 좀 이렇게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있을 때 적의 편에 들었을까 봐 그들이 가둬놓고 또 그들이 또 이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죠. 그게 54년까지 전개가 되는데 그런 예비 검속 당시에 피해자 유족이신 이도영 박사라는 분께서 서류 뭉치를 이만큼 제 방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좀 전략적으로 순수 민간인 피해자와 예비 검속은 좀 분리를 해놔야지만 제주 4.3 문제가 좀 풀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분을 좀 섭하게 소홀하게 한 거지요. 귀담아 경청을 안 해주고 나는 일단 48년 제주 4.3 이게 폭도라고 몰린 것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 예비 검소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아, 내가 이분 이렇게 기록을 많이 들고 왔는데 이걸 좀 봐드려야 되겠구나 봤더니 서귀포의 도순리에 있는 그 연자재 경찰관이 일일이 동향을 다 파악해서 어느 집에 곡소리가 나고 누가 자식이 서울에서 뭘 하고 무슨 정부 비판을 하고 다닌다 이런 걸 낱낱이 기록해 놓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민간인 사찰 같은 문건을 제가 본 거예요. 그분이
1년 내내 제 방에 들고 와서 거의 날마다 찾아오다시피 하고 하소연했지만 제가 보좌관 만나세요 하고 이제 저도 나름 바쁘고 이분이 갖고 온 걸 소홀히 했다가 어느 날 뜨거운 여름날 이걸 보고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민일보가 또 저한테 공부시킨다고 한 10권 책을 보내주셨어요. 제주 4.3을 말한다. 그걸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집단적으로 제사 지내는 게 무슨 괴담 같다고 소름 끼친다고 하셨는데 도순리에 있는 한 마을이 똑같이 집단 제사를 지내고 이도영 박사가 민간인 사찰 경찰 문건 만들어 놓은 거에 나온 이름들이 다 그 4.3을 말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그 제주 4.3 말한다에 나오는 희생자 신고된 유족 이름하고 그대로 들어맞는 걸 보고 제가 닭살 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이다지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규명을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미친 듯이 속도를 좀 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 99년을 사실은 그때 노근리에 대한 6.25 이 피난민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에 대해서 UPI 그 통신 기자가 그 기고를 하고 아주 그 전 세계 반향이 컸고 우리에게도 좀 우리 문제를 외신이 먼저 썼구나의 자괴감이 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대정부 질문을 했더니 김종필 총리가 듣고 가만히 있다가 정부 사과가 필요하다, 동의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구나 싶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첫 번째 우선 진상규명, 정부로 하여금 진실을 인정하게 하자. 그래서 진상규명에 먼저 방점을 두고 저렇게 그 12월 16일 날 국회에서 특별법 제안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좀 조용히 하세요. 중요합니다. 소리 막 지르죠. 저거 평소에 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제주 4.3 영령이 시켜서 신들린 겁니다. 네. 그 사실은 얘기를 막 사실은 이제 자리를 제대로 깔고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생방송 중이라 그 나머지 얘기는 저 언제 좀 따로 뵙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그 객석을 채우지 못하고 못 오신 분들 또는 생중계로 보고 계신 분들 무엇보다 유족들이나 제주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우리 정연수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꽃다지 노래가 용기를 내자라는 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듯이 정의 민주주의 지키고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 태어났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연대해낼 수 있어요. 그냥 알아주는 것,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의 같이 세계 시민으로서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제주 4.3이 그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금기시했지만 가슴에 묻어두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모르는 사람 자각시키고 저 같은 사람한테 노크해서 저를 공부시켜 주시고 또 20년까지 한결같이 걸어올 수 있게끔 같이 불러내 주셨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했는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고요.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주 도민들께서는 그걸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보이실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 한국 역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힘이고요. 또 세계 역사 속에 한국 역사를 더 정의로운 역사, 더 민주적인 역사로 기록하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대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꼭 한번 이 특별법을 만들게 돼서 개정까지 한 것까지, 그리고 그것도 되게 역사적이잖아요. 장관이실 때 개정안까지 하시게 된 그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추미애 전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특별법 개정안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축하합니다. 끝난 거지? 끝이지? 아니지, 이제 시작이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그날까지 이번에 4.3 특별법 개정안 이것이 무사히 통과되어서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4.3 항쟁의 피해자 여러분들이 그 억울함, 그 누명을 쓰고 들어가신 그분들의 명예 회복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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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이처럼 4.3법이 통과되면 전야제가 축제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더 높은 정의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제주 4.4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73년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견디신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4.3 특별법 통과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제주 4.3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4.3 희생자의 명예와 민족들의 오랜 한도 풀어드리고 4.3 평화기념관에 누워있는 백비에 역사의 바른 이름을 새길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동백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제주 4.3 73주년을 이틀 앞두고 4.3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여 4.3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4.3 개정안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4.3 사건 역사 바로잡기가 잘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과로 4.3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법 통과시킨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빠도 사살당하고요. 어머님도 그때 나가 어렸을 때 사살당하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붉은 노을이 질 때 알몸이 된 산허리엔 죽음이 쌓였구나. 저들 가슴에
사상을 축하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야호! 야호! 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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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에 경기아트센터에서 저희도 4.3 공연을 합니다. 봄이 왕수다. 올해처럼 그 4.3 문화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막 슬픈데 좋고 즐거운데 벅차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 4.3이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4.3 그리고 가장 최근에인 4월 16일 그리고 5.18의 경우에도 이제 그 당시 그 총을 쐈던 군인이 사죄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우리가 그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조금씩 더 사람다워지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세상이 오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2년째 이렇게 우리 모두 움츠러드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잘 될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잘 될 걸 알고 있어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한철 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철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축하드립니다. 저기요 나를 건네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한철입니다. 첫 곡으로 좋아요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특별법 개정.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 머금고 불렀습니다. 가사 내용이 그냥 혼자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함께 좋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 끝에 이런 아주 특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 시민분들, 그리고 또 제주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런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노래 가사처럼 함께 걸어서 너무 좋았던 그런 동행에 대한 마음 담아서 이렇게 부르고, 아직은 코로나19 상황 속이라서 객석에 많은 분들 모시고 노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보시는 분들, 차 안에서 보시는 분들, 걸어가면서 보시는 분들,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지구 저 건너편에 또 누군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막 소리 질러 이런 것도 원래 공연 때 많이 하던 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는 그 멘트를 빼야 되나?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으로 2절 부르다가 다들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외쳐봤습니다. 함께 연주하고 있는 뮤지션들 소개할게요. 드럼의 박성용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토크 콘서트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동행을 짝지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이고요. 또 키보드와 코러스의 이은상입니다. 오늘 선곡을 조금 그래도 무게가 이씨 갈까, 아니면 좋은 소식 있는 4.3 특별 토크 콘서트니까 조금 그래도 약간의 잔치 분위기를 내볼까 고민하다가 시작과 그리고 앞부분, 그리고 노래 끝날 때, 공연 끝날 때는 좀 밝은 노래 많이 하려고요. 나만 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댄 나만의 꽃, 나만의 천사, 항상 반짝이는 내 마음의 별, 나를 웃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그댄 나만의 꿈, 달콤한 언니, 나를 안아주는 부는 바람, 나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고마울 때도 미안할 때도 어떤 말보다 내가 제일 하고픈 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축하드립니다. 나만 봐, 난 너만 봐. 어때요? 그렇게 우리 둘 곱게 사랑해요. 아직 설레는 건 널 알고 있을까? 항상 보고 싶은 건 널 알고 있을까? 매일매일에도 모자란 그 말, 사랑한단 말. 고마울 때도 미안할 때도 어떤 말보다 내가 제일, 네가 제일, 내가 제일 느여 나요 둘이 둥실 놀고
나만 봐, 난 너만 봐. 어때요 그렇게 우리들 곱게 사랑해요. 널 만나고 알아가고 어느새 널 사랑하고 돌아지고 화도 내고 못 이긴 척 화해하고 물만 먹고 살아가도 그대라면 행복해요. 물만 먹고 살아가도 그대라면 나만 봐, 난 너만 봐. 어때요 그렇게 우리들 곱게 사랑해요. 어때요 그렇게 우리들 곱게 늙어가요. 나만 봐, 난 너만 봐. 네, 나만 봐 들려드렸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동행인데요. 진짜 바깥에 꽃이 참 많이 폈어요. 근데 서울은 비가 지금 제법 장맛비처럼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이렇게 나무에 겨우겨우 이렇게 잘 붙어 있던 벚꽃잎들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걱정스럽고 조금 더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잘 떨어지면 대신에 이렇게 바닥에 꽃길이 또 열리는 거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해에는 4.3에 대한 그런 의미를 국민 모두가 더 잘 새기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 꽃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책에 대한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 때마다 부르는 곡이에요. 오늘은 어떤 얼굴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같이 감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는.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던 그때 안타까운
작은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고 그가 보고 싶어 지나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누구가 떠오르셨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 오랜만에 문득 생각나는 친구, 그 와중에 또 맛있는 김치전과 막걸리를 떠오르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노래는 옷장 정리라는 곡이에요. 오늘 비가 와서 외출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참에 겨울옷 정리하시는 것도 주말을 보내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계절은 무심하지 어느새 쌀쌀해 두 팔을 감싸 안고 절지난 옷 내려놓네 옷장은 늘 그렇지 한참 뒤져봐도 딱히 입을 건 없어 매년 뭔가 사긴 하는데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몇 해 전 생일날 네가 선물했던 셔츠를 만나네 펼쳐 입은 내 모습 여전히 잘 맞아 모든 게 그대로인데 긴 한숨에 체념하네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되는 대로 접어 정리함에 넣어 추억을 버리네 정말 널 잊을 수 있을까 정말 널 지울 수 있을까 정말 널 버릴 수 있게 되는 걸까 너는 알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참 네 생각하다가 참 잘해줬던 일 널 아프게 하나 주책 없이 생각나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반듯하게 접어 옷장 깊은 곳에 곱게 놓아두네 정말 널 잊을 수 있을까
정말 널 버릴 수 있게 되는 걸까? 너는 알까? 이즘에 대한 노래인데요. 옷장 정리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나이가 한 해 한 해 계속 이렇게 먹고 하루하루 더 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잊게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잊게 되는 것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TBS에서 중계도 해주시고 그렇게 힘줘야 되는 순간, 꼭 기억해야 되는 순간들 잊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왔어요. 일주일 전에 올해 처음으로 이 두 사람하고 합주를 마스크 쓰고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불러주셔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뜨거운 노래 오마이 소울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널 원했던 나 그런 날 떠나버렸던 너 다시 거칠고 또 메마른 나의 청춘에 빛이 되어 준다면 난 알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지금 난 알아버릴 거야 사사사 단 한 번만 그대 나에게 와준다면 둘, 셋, 넷 난 알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난 알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손머리 위로 난 알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지금 난 알아버릴 거야 감사합니다. 난 알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지금 난 알아버릴 거야 사사라사사 미쳐버릴 거야 Oh yeah!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남아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더라.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겁니다. 원, 투,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왔던 건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기만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다같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후예 너만의 인생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오랜만에 기타에 잭 꽂았는데 그러면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43년이었던가요? 네. 그 73년? 네, 73년을 살지는 못했으니까 그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냥 최대한 그 마음을 집중해서 끌어 담아서 그날의 그 순간들을 좀 떠올려 보고 그 순간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흘러와 볼 생각입니다. 준비한 노래는 흘러간다라는 곡이고 제가 뭐 되게 막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닌데 사람이 살 때 그냥 흘러가기로 마음을 정한 어떤 물길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 유영하듯이 이렇게 있어 보면 결국에는 짧은 순간에는 이렇게 흘러갈까 저렇게 흘러갈까 참 생각이 많이 열리지만 결국에는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물길의 하류에 자리하게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순간에서는 4.3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하류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되짚어보는 그런 노래로 흘러간다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난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네 바람이 부는 대로 나 떠나가네 나의 꿈이 항해하는 곳 흘러간다 헤엄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흘러간다 속살 같은 물길을 따라 시간의 방향을 흘러간다 두리번 둘러봐도 끝없는 바다 위 비교할 리 시기할 리 없는 곳 바람이 닿는 곳 그 어딘가에 나의 꿈이 나의 바람이 나의 사랑하는 향해 가는 곳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넘기는 중 눈물을 감사합니다.